네, 2018년 제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 이렇게 줄을 쳐드리는데 줄을 쳐드리는 이유는 복습하실 때 줄 쳐진 부분만 빨리빨리 보고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시라고 제 줄을 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영상 보시면서 제가 줄 치는 부분에 저랑 같이 줄 쳐가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복습하실 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81번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 가능토록 표시할 것.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522.1.1을 보면 태양광 설비의 시설의 전기 배선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모듈의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1번부터 보시면 자, 충전 부분은 노출하여 시설할 것. 한국전기설비 규정 511.2를 보면 전기 저장 장치의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에서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노출하여 시설할 것은 옳은 설명이 아니고요. 전선은 공칭 단면적 1.5mm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할 것. 1.5가 틀렸습니다. 1.5가 아니라 2.5mm 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512.1.1을 보면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의 전기 배선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전선은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 개의 굵은 것을 사용하는데 굵기는 2.5mm 제곱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4번을 보면 전선을 옥내 시설할 경우 애자 사용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기 저장 장치는 합성 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케이블 공사에 준하여 시설할 것. 애자 사용 공사는 없지요. 그래서 이것도 옳은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81번 태양전지 모듈 시설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저압 옥상 정선로를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이번에 전선은 2.5mm 제곱 이상의 경동선일 것 이렇게 써져 있는데 2.5mm 제곱이 아니고요. 2.6mm입니다. 얘는 전선의 굵기고 얘는 전선의 지름을 나타내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221.3을 보면 옥상 전선로에 관련된 이런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지름 2.6 이상 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3번 무대 마루 및 오케스트라 박스, 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의 몇 볼트 미만이어야 하는가? 답은 4번 400V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6.1을 보면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의 사용 전압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일 것 나와 있죠. 그래서 83번의 답은 4번 400V 미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류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 하는가? 자, 답은 1.3배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1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에서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1.3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조합전선은 지름 2.6mm의 경동선의 절연선을 사용하였다. 요게 답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5.1을 보면 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압전선은 인장 강도가 2.3 kN 이상의 절연 전선 또는 지름이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고
하고 규정에 준하여 애자 사용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할 것. 예, 여기서 요것도 하나 암기하고 갈게요. 예,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해야 할 것. 예, 요 터널한 전선로 관련해서 요 노면상의 높이도 문제에서 나오니까 요거 암기해 주시고요. 여기는 삭제하겠습니다. 예. 조합전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 예. 그래서 8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6번 저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예, 답은 합성수지관 공사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21.2 옥측 전선로에 관련된 규정을 쭉 보면 우선 금속관 공사 여기 나와 있죠. 금속관 공사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의 시설, 그죠? 그 다음에 버스덕트 공사도 마찬가지로 목조 이외의 조형물의 시설. 그리고 연피 또는 알루미늄 케이블 공사,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또는 무기물 절연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목조 이외의 조형물의 시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86번 저압 옥측 전선로에 목축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합성수지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네들은 줄 긋지 마시고요. 이 문제는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합성수지관 공사라는 거 그냥 이렇게만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87번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변압기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3을 보면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들은 이 변압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을 찾아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 내용에 없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우선 답은 1번이고요. 2번부터 좀 볼까요?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자,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여기 있죠? 얘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자, 여기 바에 있죠?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예, 여기 나번에 있네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예. 광산에서 물을 양수하기 위한 양수기용 변압기는 없지요? 예,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변압기는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87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8번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답은 1번입니다.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3 이상이 아니고요. 1.5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41.2를 보면 케이블 트레이의 선정에 관련된 규정에서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88번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국전기설비 규정 112 용어 정리에서 보면 전로란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 자, 그래서 89번에 설명 중 옳은 건 3번이 되겠네요. 그죠?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는 곳을 전로라고 합니다. 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23kV의 권선으로 중성점 접지식 전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 그 중성선에 다중 접지를 하는 전로에 접속되는 변압기는 몇 볼트의 절연 내력 시험을 견디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135-1 변압기 전로의 시험 전화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이 문제에 관련된 그 표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초과 25kV 이하 23kV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 권선으로
중성점 접지식 전로로 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 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 예, 접촉하는 것은 시험 전압이 최대 사용 전압의 0.92배의 전압으로 시험 전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 23kV 줬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이 23kV일 경우에는 23 곱하기 0.92 해서 21.16kV가 시험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16kV, 볼트 단위로 바꾸면 21,160V가 되겠죠. 예, 그래서 90번 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1번. 고압 가공 전선으로 경동선 또는 내열동 합금선을 사용할 때 그 안전율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예,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4를 보면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에 관련된 규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경우에 그 안전율이 경동선 또는 내열동 합금선은 2.2 이상이 되는 2도로 시설하여야 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예, 그 안전율은 2.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2번. 고압 보안공사에서 지지물이 A중 철주인 경우 경가는 몇 메타 이하인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2.10 고압 보안공사의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중에 고압 보안공사 경관 제한이라는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지물의 종류 문제에서 A종 철주 줬죠. 이 A종 철주는 경관이 100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번.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 방지를 위한 발판 볼트는 지표상의 몇 메타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되는가? 자, 발판 볼트 뭐라고 했죠? 예, 전주에서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거 있죠? 이렇게. 요걸 발판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판 볼트는 지표상에서 1.8m 미만으로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4를 보면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 오름 및 전주 오름 방지에 관련된 규정에서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3번 1.8m 미만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4번.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네, 이 문제도 자주 나왔던 문제죠.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 유도장애 방지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 전하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어를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9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5번.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사용하는 압축 공기 장치의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수압을 연속하여 몇 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는 세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이게 한국전기설비 규정 341.17이 아니고요. 요거 165로 바꿔 주시고요. 165에 관련된 내용은 공기 압축 계통입니다. 이거 삭제하고 이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가스 절연기가 아니고요. 공기 압축기입니다.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의 수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세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에서 몇 분간 가하여 시험할 때 이에 견디고 또 세지 않아야 하는가를 물어봤죠. 그래서 답은 10분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번의 답은 2번이고요. 요 해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96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송 공사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금속 덕트는 두께가 1.0mm 이상인 철판이 아니고요. 1.2 mm 이상인 철판으로 제작하고 덕트 상호간에 완전하게 접속해야 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31.2를 보면 금속 덕트 공사의 금속 덕트의 선정에서 폭이 50mm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재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께가 1.2mm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7번 그림은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장치의 보안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S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 한국전기설비 규정 예. 여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이 아니고요. 예. 한국전기설비 규정 362.10을 보시면 문제에서 보여지는 이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신데요. 거기서의 요 S의 명칭, 예, 요 S의 명칭, 이 S의 명칭은 접지용 개폐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번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예, 한국 전기설비 규정 362.10에서 이 나머지 내용들의 그 명칭들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요 해설에 그대로 가져왔으니까요. 예, 요거 한번 그냥 읽어 보시고 예, 요 S가 접지용 개폐기라는 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8년 1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국전기설비 규정은 말 그대로 규정입니다. 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암기하려면 자주 봐야겠죠. 예, 그래서 자주 보시라고, 그리고 많은 횟수로 짧은 시간에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줄을 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복습하실 때는 이 줄친 부분만 쭉 보면서 여러 번 보시면 아마 시간도 절약되시고 암기하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